교육자치 바로 세우기 위기의 지방교육 재정이라는 주제 아래 특별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교육 재정을 교육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있어서 지방교육 재정을 파탄의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지방교육 재정의 위기는 곧 교육 자치의 위기고 학교의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위기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부터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이 문제부터 짚고 넘어갈 것이고요. 또한 정부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핵심은 이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서 교육 예산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현재 교육 여건이 선진국처럼 그렇게 성숙한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때 교육 예산의 축소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지역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예산 배분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학생 수 비중이 확대되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라북도를 비롯한 주로 도지역 교육청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교육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와 이의 극복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그 발단은 2조 원이 넘는 어린이집 보육료,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를 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누리과정이 뭔가 잘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누리과정이 무엇이고 그동안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 4세, 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때 한 달에 29만 원 정도 이제 학비, 원비를 세금으로 보조하는 프로그램이죠. 이해하기 쉬우려면 무상급식하고 비교하면 쉬워요. 그러니까 둘 다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하는 성격 똑같습니다. 뭐 선별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보조하는데, 정책도 같은 취지라도 재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심한 차이가 일어나요. 어떤 거냐면 무상급식은 보통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세금을 투입하죠. 그러면 학부모 개인 부담이 6만 원 그대로 경감됩니다. 근데 누리과정은 학부모 중에 29만 원 경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적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원비가 29만 원 덜 받으면 경감이 되는 건데, 그런 유치원 어린이집이 거의 없죠. 그래서 보편복지라고 하더라도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 그리고 무상급식은 전북 포함해서 공약했던 교육감,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자기 재량 재정을 혁신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빚 얻은 지방자치단체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 누리과정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을 하고, 재정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교육청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전가한 거죠. 이런 경우도 또 재정과 조세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얼마나 운영 능력을 갖췄나. 그러니까 이승일 과장님처럼 딱 재정 조세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이 재정에 대해서 운용 역량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 걸 좀 우리 사회 전체가 깨닫게 해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누리과정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유치원 3세, 4세, 5세에 대한 그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 보육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누리과정 교육이라면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초중고에 우리 고등학교 그 1학년까지 국민고통 기본 교육과정처럼 이게 3세, 4세, 5세한테 유아 교육과 보육을 그 표준해서 같이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이 누리 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걸 무상으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사실은. 좋은 정책인데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포커스를 그냥 어린이집만 이야기하셔서 뭐 2조 원 정도 이야기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누리과정 보육 비용이 2조 2천억이고 유치원 교육비에 들어가는 것이 주가 전체적으로 1조 7천억입니다. 그래서 전체 누리과정 교육과 보육비가 전체 들어가는 게 3조 9천억. 대단한 거죠. 이게 국가 사무인데 이제 지방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많은 부분이 혼선이 생기고 빚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추가해서 드리고요. 이 누리과정이 시행되는 시기가 2012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이걸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1년부터 준비를 해오다 2012년 1월 달에 이게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교과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총리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해서 1월 달에 이게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이제 누리과정이라는 정책 브랜드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좀 이렇게 누리가 뭔 말인가. 그래서 누리가 이렇게 사전으로 보면 세상 뭐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 시도교육청이 크게 반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그 답변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시도교육청이 반발했는지, 그 원래 어떻게 하도록 돼 있었는지 그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이유를 따지면 딱 두 가지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 무능한 공직자는 정부 실패를 일으켜요. 무책임한 공직자는 피해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해 2.8% 정도 전망되죠. 그러니까 지지난 정부 때는 평균 한 4.5% 성장했고요. 그 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세금이 줄어듭니다. 근데 또 감세도 결정했죠. 법인세 같은 걸 1년에 10조 원 덜 받으면 교육재정은 2조 원 자동으로 줍니다. 모든 내국세의 20.27%는 교육재정이기 때문에. 근데 국회와 정부가 그런 걸 결정했고 우리 사회는 그런 걸 용납했어요. 이런 정부 실패가 일어나니까 중앙정부 정책이었던 누리과정조차 중앙정부는 지금 지방보다 사실 재정도 어렵습니다. 국채를 작년보다 올해 10조 원 이상 더 발행해요. 그것도 모자라다고 6조 원 더 발행하겠다 한 게 이번에 통과된 추경입니다. 이런 공직자들의 피해를 전가하는데 어떻게 전가해도 가장 그 미래 주역인 어린이 청소년 학습기회 축소로 전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인만 따지면 중앙정부와 국회 공직자의 무능, 무책임이 원인이겠죠. 원래는 이게 시도교육청에 다 100% 전가되는 것이 아니었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그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 잠깐만 좀. 예. 뭐 제가 직접 집행을 했으니까 뭐 설명을 드리면 2012년부터는 뭐 만 5세만 이렇게 추진을 했다가 이제 그 12년, 13년도부터는 4세, 5세를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이 유치원에 관한 저기는 이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 소관이
부담이었으니까 뭐 별도로 한다 하지만 이제 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한 그 보육료 부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교육부가 일부 하고 또 원래 유치원은 시장 도지사가 이렇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시청, 도청 거기에서 뭐 일부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인 그 시장 군수가 조금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인 교육감이 특별하게 지금 4군데에서 이렇게 해서 2014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근데 그 2015년도부터는 이 모든 것을 교육비 특별회계 지금 교육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큰 발단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부분 때문에 뭐 이 부담 주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법률상의 문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래서 뭐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기재부에서 세수 예측을 처음부터 잘못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간 3조 5천억 원 정도가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해서 계속 증가할 걸로 기대했었는데 세수가 제대로 거치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누리과정 보육료를 교육청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반발이 더 커졌죠. 네, 아니 사회자님 방금 그 이제 기재부 전망 뭐 이렇게 예청했는데 2012년 이제 7월달에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4세, 5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이제 무상 보육을 실시하면서 내온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12년 7월달에 그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렇게 뭐 글자 그대로 이렇게 옮기면 이렇습니다. 뭐 내국세 증가로 연평균 3조 5천억 정도 기재부가 전망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망됨으로 해서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유아학비, 보육료,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재부 전망대로 2012년도부터 3조 5천억씩을 증가시켜 봤었을 때 2015년도에 즉 금년도에 48조 9천억이 되어야 기재부 전망 또는 중앙정부 전망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금년도에 2015년도에 39조 5천억입니다. 무려 9조 4천억이 그 소위 그 결손이 생기는 이제 펑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빚으로 떼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에 정부가 책임 전가하는 것은 이게 재정 부족 문제를 떠나서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유치원 교육비는 사실은 국가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널 편성해라 라고 했었을 때 소위 그 의무 지출 경비라고 했었을 때 법률상 사실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시도 교육감 책임으로 되어 있고 또 유아교육법상에도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하는데 그 비용은 뭐 시도 교육감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여기 뭐 이 자리에 어린이집 이 관계분도 계시지만 뭐 제가 사실은 뭐 어린이집 총연합회에도 이런 토론을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법률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다 인정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런 많은 그런 해결 방안 때문에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를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도 이제 교육감이 설치 경영하는 교육기관에 교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률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뭐 유치원의 유아교육법에서 또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되었기 때문에 유치원 교육을 저희가 유아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 문제는 원래 중앙에서부터 그 관리 기관이 다르죠.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는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설치가 됐고 지금까지 역사상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고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이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냥 돈만 이렇게 계속 넘겨주는 그런 상태인데 이 영유아교육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교육에 실시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정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나 이제 문제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무상교육의 실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 부분입니다. 마땅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같은 데는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목적을 무시하기도 하지만 이 보통교부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4조를 보면 보통교부금은 총액으로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의 덩어리로 교부를 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인가에 의하면 시도교육감은 고유 권한 속에 예산 편성권이 있습니다. 이 예산 편성권은 바로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주는 바로 보통교부금 총액으로 던져진 이 보통교부금으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 이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이 시행령은 또 4조를 더 침해합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로 편성하라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이 시행령은 세 개의 상위법을 지금 좀 저촉하고 있어요. 자기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권한 범위를 벗어났기도 했지만 우리 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도 벗어났죠. 그리고 4조 총액교부에서도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린이집 보육에 대한 법률상 그 이 책무의 문제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뭐 이게 어린이집에서조차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서 끊임없이 같이 정부에 이 부분은 그 개정이 필요하다. 뭐 심지어 제가 뭐 그 토론회에 참석했었을 때 다른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 그 토론회장에 그 토론문을 보면 법률 하극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런 시행령이다. 이렇게 좀 법률상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불법 소지가 큽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시행령은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가 결정하는 거고요. 법률은 주민대표인 국회가 결정하는 건데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초중고 학생 교육기회를 빼내도록 규정한 건 불법적 소지가 큽니다. 또 중요한 건 불법뿐만 아니라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헌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시행령이 헌법을 공격하고 국민이 정한 헌법을 모독하는 사회가 되었다. 뭐냐면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 누구나 능력 따라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 밑에 보면 또 어떤 거 교육재정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게 헌법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행령이 잘못된 건 이제 행정부 책임인데 국회가 그 시행령 잘못된 걸 통제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이 엉뚱하게 나오지 않도록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 다 정해야 되는데 국회도 헌법적 책임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시행령이 나올 수 없게 헌법에 분명하게 교육재정은 교육과정 또는 학교 교육에 쓴다. 명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국회 실패와 정부 실패가 겹쳤다. 근데 정책과 예산 분야는 이제 정답을 찾고 평론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회 전체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와 독일도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소관 업무끼리 명확히 권한과 책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명확히. 그래서 프랑스, 독일은 헌법에 이런 내용을 아주 집어넣었어요. 연방정부, 중앙정부가 지방으로 사업을 넘길 때는 재원도 넘겨야 한다. 이런 게 아주 헌법에 박혀 있습니다. 우리도 헌법 개정하거나 이런 기회가 된다면 교육 포함한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명확히 자치할 수 있게 좀 그런 걸 사회에서도 같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